우리나라 청와대는 누구를 잃어버렸냐 하면은 고종 황제를 잃어버렸어요. 500년 내로는 그 왕조가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앞에서 얼렁거리니까 왕실과 충돌이 일어나. 천신하강 단자혈이다 적었죠? 이런 혈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청와대는 들어가서 온전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온전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구속됐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온전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죠? 허경영. 아니, 온전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죠? 허경영. 들어가면 나옵니까 그래? 황제로 올라가가지고 고종 황제 때부터 있던 대한제국 입헌군주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총리만 매번 뽑아요. 알겠죠? 대통령은 황제로 올라가서 영구적으로 세계 통일할 때까지 황제로 있게 됩니다. 알겠죠? 나는 5년짜리 대통령 하면은 안 해요. 그런 거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를 20, 30년 정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세계를 우리가 통일해 나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세계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게 되면은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은 세계 통일보다 떡값에 관심이 많아. 알겠죠?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청와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나라가 부마 사태, 대통령의 자식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저격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누구를 잃어버렸냐 하면은 고종 황제를 잃어버렸어요. 500년 내로는 그 왕조가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앞에서 얼렁거리니까 왕실과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고종 황제가 외놈들한테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1948년에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국회에서 고종 황제 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대한제국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대한제국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원혼들이 청와대 주변에 꽉 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들은 남의 집을 가서 뺏어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면 그 집에 편할 일이 없잖아. 남의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건국을 했다. 1948년에.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지고 영국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줘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1948년에 코리아 한국을 대한제국을 뺏어가지고 대한제국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국회에서 재헌 의원들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정통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대한제국은 어떻게 한다든지 5,000년 이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제국을 이어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헌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헌법이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5,000년 역사를 딱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지고 맨날 시끄럽죠. 싸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에? 우리는 왕실을 뺏었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과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제국 뒤에다가 청와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양반집 몇천 년 내로 남의 양반집 뺏어가지고 종놈들이 하인들이 그 주인집 뺏어가 앉아 있는 격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아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통성을 미국에서 찾는 거야. 미국이 만들어줬다 이거야. 미국하고 소련이 한반도를 두동강이 내가지고 만들어준 나라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정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제국 500년 내려온 대한제국 이야기를 하고 왕실은 어떻게 하고 왕의 후손은 어떻게 대우하고 경복궁은 우리가 어떻게 쓰고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신하강단자혈이라. 청와대는 천신하강단자혈이라.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자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인이야, 신인. 신의 모습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내려온 사람의 집이야.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세계가 통일이 돼버려. 대한민국이 막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려요. 그 자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대한제국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조들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청와대 자리에는 이 천신이 하강한 자가 앉아 있는 혈에는 터가 세 안 세? 세요. 터가 엄청 세요. 아, 여러분 대통령 신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가서 앉아 있어봐. 그냥 죽어버려요. 그 들어간 사람은 전부 아들이 구속되든지 자기가 구속되든지 자기가 죽든지 쫓겨나든지 좌우지간 이승만서부터 한 사람도 지금까지 온전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래 있으면은 집안 돈까지 다 없어져. 전두환이처럼. 네? 한 5년 있다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전부 절단 나는 거예요. 전부.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와대 자리가 터가 엄청 센 자리야. 저기 가서 안 죽고 살아나면 기적이야. 왜 그러냐? 주인이 천신 자리야. 어제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청와대 자리가 세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에 자기가 혁명을 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기가 세 안 세? 센 사람이죠. 센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버틴 거야. 18년. 만약에 청와대 자리가 이 천신하강 단자혈이 아니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36년 해가 우리나라 살려놨을 거예요. 하다가 말은 거예요. 터가 세가지고. 하다가 못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김재균이 뭐니 이런 거 핑계대지만은 실제는 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체 센 자리야.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을 내가 대충 이야기했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청와대 자리가 이거 왜 한글로 안 적어놨나? 아까 했죠? 천신하강 단자혈이다. 적었죠? 이런 혈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청와대는 들어가서 온전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온전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구속됐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온전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죠? 허경영. 아니, 온전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죠? 허경영. 들어가면 나옵니까 그래? 황제로 올라가가지고 고종 황제 때부터 있던 대한제국 입헌군주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총리만 매번 뽑아요. 알겠죠? 대통령은 황제로 올라가서 영구적으로 세계 통일할 때까지 황제로 있게 됩니다. 알겠죠? 나는 5년짜리 대통령 하면은 안 해요. 그런 거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를 20, 30년 정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세계를 우리가 통일해 나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세계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게 되면은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은 세계 통일보다 떡값에 관심이 많아. 알겠죠? 안 했죠. 여러분은 강력한 지도자는 민주주의 핑계를 대요. 알겠어요? 이 민주주의는 힘없는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도움으로 패거리 도움으로 그걸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된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단이니까 카드를 막 만발해가지고 카드 대란을 일으키지. 집집마다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알겠죠? 이 1200조의 효시가 어디라고요? 민주주의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에는 많이 기여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30년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도 경제를 못 살려. 어떤 사람이 나와도 살릴 수 없어. 신인이 오기 전에는. 내가 청와대 자리에 딱 들어가면 열쇠가 돌아가. 천신이 제자리를 딱 찾아서 앉으면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부터 전부가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영파가 나가고 에너지가 나가. 그 사람들이 전부 협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토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중재하는 자리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을 중재해야 하네. 일본하고 러시아를 중재해야 하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허경영은 이런 정치인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강력하게 살렸고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알겠죠? 예, 여기서 탄압을 함으로써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풍선 효과. 풍선을 밟으면 이쪽에 올라와 안 올라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풍선 효과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하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박정희 시대와 김대중 시대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3기에 허경영이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세계 통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고 싶습니까? 안 올라가고 싶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데리고 요렇게 내려가면 다행이야. 요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세요. 그런 사람들. 예.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웃으면서 하지만은 목에서 피가 나와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나라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많다고요? 그 누가 이야기했죠? 예,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고려대학교 강의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한번 들어봐요. 뭐 성남시장을 까는 거예요 지금. 예? 혐오하지 말고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저보다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도 받는 거예요, 10만 원.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에 가셔가지고 막연히 표를 돈으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허경영 선생님과 적극 경고하는데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